네, 이번에는 그 자동차의 세계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. 김성환 오토타임즈 기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사실 겨울이잖아요. 네. 뭐 우리 사람 몸도 겨울이면은 고장 나고 많이 아프고 춥죠. 네. 자동차도 그런 것 같고요. 네. 또 더구나 내일부터는 또 눈도 온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 겨울철에 자동차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사실 잘 모릅니다. 사실 네. 저도 운전을 20년 넘게 했지만 그냥 뭐 고장 안 나겠지 하고 그냥 타거든요. 네. 그래서 사실 지금 겨울철에 워낙 이제 전문가시니까 뭐 자동차의 부품이 2만 개가 된다고 하니 그걸 다 네네. 볼 수는 없는 거고 가장 먼저 겨울철에 이거부터 봐야 된다. 이런 네. 제1 후보의 부품은 어디가 있을까요? 네, 영순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예. 단연 타이어입니다. 타이어. 네, 땅과 가장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부품이기 때문인데요. 기온이 0도씨 이하로 자주 내려가는 겨울철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노면 환경이 미끄럽고 또 타이어의 접지력도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. 그만큼 타이어 마모도 상태라든지 내 차에 어떤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지 한 번쯤은 그래도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와이퍼 상태 점검이나 워셔액도 보충해주면 좋고 배터리 특히 또 한번 봐주면 좋습니다. 기본적인 점검이 되겠죠. 그러니까 타이어라는 게 요즘 차들은 뭐 이렇게 타이어 공기압이 전산으로 뜨기도 하니까 공기압은 쉽게 체크할 수 있는데 네. 그거 외에 뭘 봐야 됩니까? 보통 타이어에 이제 모델명이 써 있잖아요. 예. 고무 부분에 그 모델명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이게 사계절용 타이어인지 뭐 여름용 타이어인지 겨울용 타이어인지 확인이 됩니다. 대부분은 이제 여름용 타이어가 아마 장착이 되어 있을 거예요.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신차 출고 때 타이어인데 이제 사계절용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여건이 되신다면 겨울용 타이어를 꼭 장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확실히 접지력이 높거든요. 네. 근데 비싸잖아요. 타이어가 꽤. 네.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이제 뭐 어디 빙판길을 많이 간다든지 위험한 도로를 자주 가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전용 타이어가 필요하겠지만 그냥 뭐 도심 도로에서 출퇴근하는 분들도 꼭 겨울철용 타이어를 바꿔야 됩니까?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면 좀 대안이 있습니까? 아, 저는 꼭 예. 겨울용 타이어를 바꾸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. 그래요? 네. 굳이 내가 뭐 예. 산길이라든지 그런 뭐 이제 겨울철에 좀 취약한 구간을 자주 다니는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사고는 어느 한순간에 순식간에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. 우리가 자주 다니는 출퇴근길의 교량 위에서 살얼음이 끼어 있을 수도 있고요. 네. 그런 다양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모든 도로의 온도가 내려가고 접지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겨울용 타이어는 굳이 눈이 내리지 않더라도 얼음이 항상 껴있지 않더라도 일반 노면에서도 굉장히 강한 접지력을 확보해 줍니다. 그래서 또 요즘 같은 경우는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을 하면 기존의 타이어는 또 보관해 주는 서비스도 많이 있어요. 아, 마치 네. 겨울철 외투 보관하듯이. 네, 그렇죠. 그래서 조금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기존의 타이어는 또 그만큼 이제 마모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제 6개월 간격으로 서로 교환을 해가면서 쓰면 오히려 이제 총 소유 비용을 놓고 보면 그래도 좀 비슷하자라는 생각도 들고요. 네. 그렇게 이제 시즌별로 그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서비스들도 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나 보죠. 요즘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네. 좀 몰랐던 부분입니다. 근데 타이어도 타이어인데 이제 워낙 추운 날에는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면 이제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데 네. 시동이 안 걸리면 정말 아침에 난감하죠. 난감하기도 하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. 솔직히 막 네. 짜증도 나고 이러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로 어떤 것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까? 아무래도 이 배터리가 급격히 방전이 된 배터리. 경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무래도 좀 온도가 크게 벌어지고 기온이 급락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전기 계통에 가장 크게 좀 무리가 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. 이 핵심 역할을 하는 게 이 배터리이고 그만큼 또 이제 전력이 방전되는 속도도 추울수록 더 빠르기 때문에 좀 배터리 상태가 좀 오래됐다라고 보면 쉽게 이게 방전이 되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. 이 경고등이 자동으로 뜨면 괜찮은데 경고등이 안 뜨는 경우도 시동이 안 걸릴 때가 맞아요. 있더라고요. 네.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?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. 네, 아주 쉽거든요. 일단 본네트를 열어서 한쪽 켠에 뭐 이제 오른쪽이나 왼쪽 부분에 일단 본네트를 열면 쉽지가 않습니다. 본네트를 열면 가장 큰 네모 박스 하나가 네. 보이실 거예요. 네네. 네, 한쪽 켠에 위치해져 있습니다. 일부 차종은 트렁크에도 있거든요. 네, 이 네모 박스가 배터리이고요. 이 네모 박스에 동그란 상태 표시 창이 있어요. 이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초록색이면 정상, 노란색이면 교체가 필요합니다.
필요하다. 흰색이면 즉시 교체라고 이게 보시면 색깔로 됩니다. 표시해 주는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약간 흰색이나 노란색이다 이러면 한 번쯤 이제 교체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, 기본적으로 한 5, 6만 킬로미터 차를 구입한 지 한 3, 4년 정도 기간이면 배터리 수명이 얼추 이제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, 더 정확한 방법은 근처 카센터에 가서 전압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러면 한 1, 2분이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전압이 많이 떨어져 있다 하면 배터리를 갈아야겠죠. 전압 체크는 그냥 무료로 해 주나요? 대부분 무료로 해줍니다. 네, 아주 간단한. 타이어 공기압 재듯이.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지난주에도 뭐 그 서울 같은 경우에 갑자기 기습 폭설이 내리면서 사실 도심이 거의 마비가 됐는데, 맞아요. 네. 그 빙판길 이게 사실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빙판길을 달릴 때 종종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저도 사실 주변에 뭐 이렇게 운전이 서툰 분들이 물어보기도 하는데, 뭐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빙판길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. 당황스럽죠.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. 그럴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사이드 브레이크, 핸드 브레이크를 올리면 되느냐, 네. 이런 질문도 있는데,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? 일단 결론만 말씀드려 보면 삼가하셔야 된다. 하면 안 된다. 네,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. 한번 딱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이제 뭐 조향도 쉽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. 그런데 최대한 일단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모든 페달에 이제 발을 떼야 합니다. 그러면 그냥 알아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차 속도가 줄어들게 되잖아요. 그 상태에서 최대한 조향을 이제 미끄러지는 방향 쪽에서 크게 꺾지 말고, 네, 최대한 이제 수평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가 일단은 최대한 순서. 똑바로 가려고 해야 된다. 네. 그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요. 핸드 브레이크를 딱 잡게 되면 한마디로 락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차가 더 이제 심하게 요동치면서 균형을 흐트러뜨리면서 이제 좀 휙 돈다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너무 당황스러웠겠지만, 뭐 기본적으로 모든 페달에서 발을 떼고, 그다음에 차를 다시 좀 일자로 갈 수 있게끔 균형을 최대한 좀 이제 핸들을 조작을 해 가면서 무리하게 반대쪽으로 꺾지 말고요. 네, 그렇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니 근데 이제 상상을 해보면 빙판길에서 막 미끄러질 때 모든 뭐 가속기도 그렇고 브레이크도 발을 떼는 것 자체가 일단 본능적으로 쉽지 않은데, 어쨌든 그렇죠. 떼면 네. 계속 점점 빨리 내려갈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빨리 예. 내려가는 속도도 있지만 예.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속도도 꽤 강하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좀 줄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브레이크 페달을 아주 약하게 끊었다 밟았다를 계속. 밟았다 뗐다 밟았다 네, 뗐다 이렇게. 그렇게 해서 예. 일단 어떻게 해서는 이제 제동력을 좀 확보해주는, 네,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. 핸드 브레이크를 바로 올린다라고 하면 그 어떠한 기능도 이제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차가 돌아버리고 이러는. 돌아버릴 수 있습니다. 그럴 수도 네. 있고. 근데 어쨌든 발을 떼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. 일단 예.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당황하니까. 뭐 여러 가지 네. 뭐 발도 떼보고 뭐 끊었다 밟았다도 해보고 조향도 해보지만 약간 그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말 그대로 접지가 잃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. 다들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미끄러질 땐 발을 떼자. 네. 발을 떼자. 자,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져 결국은 어디를 부딪히거나 이제 박았어요. 사고가 네. 났어요. 자, 그럴 때는 요즘 뭐 이제 많이들 지키시기도 해요. 이렇게 삼각대 세워놓기도 하고 네. 2차 피해 막는. 근데 어쨌든 특히 겨울철에 사고가 났을 때, 특히 빙판길 사고가 났을 때 2차 피해를 막는 최우선 가장 중요한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? 네, 일단 미끄러져 나는 사고는 상대적으로 마른 노면에서 우리가 달리다가 부딪히는 사고 대비 탑승자가 느끼는 충격량이 좀 덜합니다. 왜냐하면 이 미끄러지는 순간을 직감한부터 이제 탑승자가 좀 몸에 긴장을 주거나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판단이 있기 때문인데요. 이 말은 곧 사고가 났을 때 자력으로 빨리 탈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사고가 딱 났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현장을 떠나야 합니다. 최소 100m 이상 갓길로 벗어나서 구조 요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. 당황스러워서 그 자리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차 근처에 머물다가는 정말 큰 2차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게 1순위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방금 말씀 중에 제가 가진 상식과 약간 배치되는 게, 미끄러지는 사고가 마른 노면의 사고보다 충격이 덜하다. 네. 오히려 더 미끄러지니까 더 세게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? 미끄러지는 게 네. 한 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경사로가 아닌 이상은 예. 가속력이 붙기는 쉽지 않습니다. 아. 미끄러진 그 속도 상태로 쭉 그냥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운전자가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, 마른 노면은 오히려 그
속도가 붙고 그리고 접지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충격력이 좀 클 수가 있거든요. 네, 우리가 막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순식간에 빙판길로 변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저속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이제 겨울철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격을 좀 덜할 수도 있다라고 예.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여쭤볼 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. 네네. 이제 사실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와보면 밤사이 눈이 많이 쌓이는 경우가 있잖아요. 차에. 네네. 그건 어떻게 다 치우고 가야 됩니까? 아니면 어떻게 하고 가는 게 좋습니까? 일단 먼저 눈을 치우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. 왜냐하면 눈이 쌓이고 얼어서 굉장히 딱딱해지면 날카로울 수 있거든요.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바로 뜨거운 물을 붓거나 이러면 오히려 이 온도 차로 인해서 유리가 깨질 수도 예, 예. 있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미지근한 물로 네. 하거나 이제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의 토퍼를 이용해서 긁어내는 것도 좋겠네요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